치아, 치과는 치아를 과속으로 망가뜨리는 곳이다. 이런 생각 안 해보셨어요? 근데 불행하지만 이게 거의 현실이죠. 치과에서 치료를 받으면 뭔가를 자꾸 치과 의사가 손을 대면 될수록 치아가 빨리 망가져요. 왜 그런지 좀 설명해 드릴게요. 자, 2016년 2월에 이런 환자가 왔었어요. 벌써 4년 전 일이네요. 뭐 인레이도 많이 하고 크라운도 하나 하고 이렇게 했었는데요. 자, 상하게 뭐 이런 것들 이런 거 충치 아니에요. 네, 그냥 변색이에요. 이런 거 충치 치료 필요하다 그러면 과잉진료 치과니까 가지 마시고요. 인레이 있고 여기 인레이 있고 인레이 있잖아요. 크라운도 하나 있는데 자, 여기 날짜 보면 2020년 3월 31일 그러니까 약 4년 만에 환자가 찾아왔는데 이 인레이가 떨어진 거예요. 여기도 마찬가지. 이 인레이가 떨어진 거예요. 네, 인레이 한 거 보이시죠? 이거 떨어지고 이거 떨어지고 그래서 이거를 먼저 치료를 하기 전에 캐나다의 훌륭한 치과 대학에서는 치료하기 전에 교합지를 이렇게 찍어본다 그래요. 이게 왜 그러냐면 제자리에서 물리는 점을 기록하기 위해서. 자, 이렇게 빨간색으로 한번 찍고요. 그 다음에 이런 거는 충치 아니에요. 그냥 변색이에요. 인레이 빠지고 나서. 자, 인레이를 이렇게 제가 이제 수복을 했잖아요. 막았잖아요. 깨진 부분을. 자, 파란색 교합지를 찍어봐요. 찍어보니까 어떻게 돼요? 원래 있던 이 치아의 교합점, 37번 치아의 MB 커스의 교합점을 그대로 유지한 상태로 안쪽에 교합점이 많이 형성이 됨을 알 수 있어요. 자, 우리나라 치과 의사 3만 명 있나? 3만 명 중에서 크라운을 해가지고 이 치아를 깎아가지고 이런 교합점 만들 수 있는 사람이 있으면 나와보세요. 치아가 이렇게 인레이가 빠졌는데 이거를 크라운으로 해서 이 교합점 만들 수 있는 사람 나와보세요. 댓글 한번 달아보세요. 나는 불가능할 것 같아요. 만약 가능하시다면 가서 한 수 배울게요. 이거는 이 상태에서 레진을 해주면 교합점도 잘 물리고 좋잖아요. 그렇죠? 근데 여러분들은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해요? 이 상황에서 충치 있다고 이거 잘 깨지니까 치과 의사들이 어떻게 해요? 크라운이 필요하다 그래서 멀쩡한 생리를 옆에를 깎아가지고 금리나 뭐를 씌우잖아요. 그러면 어떻게 되나요? 그러면 치아가 더 많이 시리게 되고 신경이 죽어서 그렇다고 금이 가서 그렇다고 하면서 신경 치료를 하고 뭐 보초를 씌울 수도 있고요. 근데 문제는 신경 치료하고 보초를 씌워도 더 불편한 거예요. 그래서 치아에 금 갔다고 빼고 임플란트를 하게 되죠. 뭔 이런 미친 짓을 하는지 모르겠어요. 그냥 여기 레진으로 막으면 되는데 환자가 아프지도 않고 증상도 없는 치아잖아요. 그럼 놔두면 되잖아요. 그렇죠? 보철 할 필요 없이 그냥 놔두면 되는데 어? 자, 그러면 위에도 막았죠. 제가 레진으로. 왜 이러한 일이 일어날까요? 레진 막았는데 왜 이러한 일이 일어나냐면 전체 교합의 구조가 안 좋기 때문에 이런 일이 생기는 거예요. 꼭 크라운을 하려면 전체 치아 교정을 마무리하고 교합이 완성된 다음에 크라운을 하는 게 맞죠. 이거 보이시죠? 하악에 앞니가 3개잖아요. 삼전치. 하악 삼전치라 그러는데 별거 아닌 것 같죠? 아니에요. 하악 치아가 앞니가 3개밖에 안 되니까 공간이 생겨가지고 일단 이제 레진으로 공간을 막아놓은 건데 자, 어떻게 되냐면 이 3번 치아가 이렇게 있어야죠. 이렇게 있어서 옆으로 움직일 때 턱 운동을 할 때 교합 유도가 나와야 되는데 안 나오잖아요. 좌측 보세요. 이 3번 치아가 여기 있는 게 아니라 지금 앞니가 하나 빠져가지고 여기 있는데 여기 있어야죠. 이렇게. 응? 그래야 교합 유도 운동할 때 여기서 해줄 거 아니에요. 그게 안 되니까 이 37번 치아에 측방력이 가해져서 인레이가 탈락하는 거예요. 만약에 이 환자가 교합 유도가 잘 나오고 교합이 좋은 사람이었으면 이 인레이가 탈락할 확률이 매우 줄어들겠죠. 그러면 이렇게 교합이 안 좋은 사람은 저 같은 초절정의 교합 고수도 크라운을 할 때 겁이 나요. 이거 교합을 어떻게 맞추지? 근데 겁대가리도 없이 막 이런 거를 보호처를 씌우자고 막 덤벼든단 말이에요. 이런 거를 이거를 보호처를 씌워가지고 교합을 어떻게 맞추려 그래요?
해놓고 교합 못 맞춰놓고 나중에는 환자한테 당신 치아가 금가서 그런 거라고 구라치고 대충 넘어가는 거잖아요. 그러다가 임플란트 하게 되는 거고. 그렇죠? 그래서 오늘 이야기 크라운을 씌우면 안 되는 이유. 이 상황에서요. 멀쩡한 생리 건드렸다가 신경치료 했다가 결국 계속 아프니까 임플란트까지 하는 애 되는 경우가 생기는 거예요. 이거 치과에서 씌우자고 그러면 보철하자 그러면 치과에서 도망치세요. 응? 레진 해주는 치과를 찾아가시고요. 응? 기왕 레진을 할 거면 저처럼 빨간색 교합지 찍어가지고 제자리에서 물리는 점 확인하고 그 다음에 레진 수복하면서 이 점이 레진 한 내부가 교합점이 물리게 해주는, 그래야 이쪽에서 교합력을 받아줘야 이 치아에 생기는 불필요한 힘을 7번 치아에서 제 기능을 해서 받아줄 거 아니에요. 이렇게 교합을 신경 쓰는 치과를 다니기를 바랍니다. 여러분 영상 잘 보셨죠? 그 치아에 작은 문제가 생겼을 때, 치아가 좀 깨지거나 인레이가 탈락했을 때 웬만해서는 보초를 할 필요가 없어요. 응? 그렇지 않겠어요? 왜냐면 그 부분만 수복해주면 되게 간단하고 좋잖아요. 근데 이거를 갖다가 뭐 굳이 신경치료를 한다던가 굳이 뭐 치아를 크라운을 씌운다든가 해서 일을 크게 만들죠. 근데 그렇게 크게 만들고 나서도 교합이 안 맞아요. 그러면 더 큰 사고가 생기는 거죠. 계속 불편하니까 멀쩡한 생리를 신경치료하고 보초를 하게 되고, 그렇게 하고 나서도 불편하면은 멀쩡한 치아에 금 같다. 그러니까 결국 빼고 임플란트 해야 된다라고 임플란트를 하거나 또는 크라운 씌우고 나서 교합이 더 빨리 망가져가지고 잇몸뼈가 더 빨리 녹아서 임플란트를 더 빨리 하거나 아니면 치아가 크라운 했던 게 통째로 부러져가지고 임플란트를 또 하게 되죠. 그러니까 뭔 이런 미친 짓을 하지 말고 처음부터 자기 치아를 그대로 놔두고 보존적인 치과 치료를 하는 치과를 찾기를 바랍니다. 이만 마칠게요.